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일 웃긴 것 중에 한 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중국은 멍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마두로가 체포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두로는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특별 대표 특사 츠우샤오치를 만나고 있었어요. 대표단을 만나면서 대표단끼리 막 무슨 협약을 몇십 개를 체결했다나? 마두로가 몇 시간 전까지, 자기가 체포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 특사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가져다 준 기쁨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형님처럼 한결같이 보여준 형제에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은 형제처럼, 형님처럼. 그러면서 시진핑을 세계 지도자라고 축혀 세우면서 세계 지도자가 전한 강력한 메시지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마두로는 중국 측은 검증된 전략적 파트너라며 베네수엘라를 무역 에너지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으로도 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중국이 특사 앞에서 한 후 몇 시간 뒤에 잡힌 거예요. 야, 시진핑 형님, 중국, 이러고 나서, 오늘 좋았어 하고 딱 자고 화웨이폰 가지고 자고 있는데, 또 들어왔대. 야, 전화해야 돼. 화웨이폰, 내 화웨이폰 어디 갔어? 야, 먹통인데? 45초 만에. 그리고 새벽 배송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 중국이 가져다 준 기쁨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그날, 이런 추론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 특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거처가 더 명확해진 거다. 그러면서 중국 관료들이 가져다 준 거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위급 방문이 오히려 미군의 위치 특정한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동맹 구축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서사다. 그거 기사 터지고 나서 중국이랑 러시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야, 미국이 침략했다고? 야, 우리 정치적 동맹인데 그러면 안 되지. 중국 군사, 중국 무기 출동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이랑 미국이 동맹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그러면 한국이 일 터지면 미국은 도와주려나? 미국은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들,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침략한다는 거는, 그거는 미국을 침략하는 거랑 똑같아. 미군 기지가 미국에 있다니까. 개입을 안 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돼.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동맹이랑 비교한다는 건 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미군 철수는요, 그럼 누가 미군 철수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한번 봐봐. 미군 철수 프레임을 누가 씌우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야, 진짜 타임스퀘어 앞에까지 가가지고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중국 정부 명의로 용산에 땅 판 거, 그거 지금 용산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땅 용산의 핵심지예요. 겁나 커요. 그 용산 가면 볼 수 있어. 검색하면 다 나와. 거기가 원래 무슨 골프장이었대. 골프 연습장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크겠어. 그거 지금 중국 땅이라니까. 그거 중국 땅이야. 이후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에 땅 팔 거면 70년만 팔아. 중국이 한국한테 파는 것처럼 상호주의. 그 용산에 있는 그것도 나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70년 됐을 때 가져오세요. 가져와야 돼. 똑같이 해야지. 중국은 딱 70년만 팔잖아. 한국도 중국한테는 70년만 팔아야지. 왜 중국인들은 한국 가면, 한국 와서 땅을 사면 영구 소유권을 갖냐고. 그만큼 진짜 나라 못 팔아먹어서 환장을 했냐. 이 법 왜 안 고치는데.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장비가 베네수엘라에 깔려 있었는데 왜 고물이 되었냐. 왜 아무 일도 못했냐. 여기에 대한 토론이 진짜 많거든요. 중국의 JY-27? 미군의 그 스텔스기 있잖아. 스텔스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레이더망이래. 미국의 항공기가 아무리 빨라도 그 중국의 레이더에는 다 잡힌대. 잡히는 순간 바로 S-300이 쏘기만 하면 다 맞춰버린대. 이름이 실제로 스텔스 킬러예요. 스텔스 킬러. 수백 킬로 밖에서 이미 락온을 걸어버린대. F-22, F-35 이런 애들 수백 킬로 밖에서 이미 락온. 딱 그냥 락온이 뭐냐, 목표물 딱 지정 딱 걸어버린대. 그리고 바로 쏜대요. 수백 킬로 밖에서.
실전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군이 일단 전자 공격으로 전파 뭐 방해 뭐 이런 걸로 일단 거기 모든 전자망이 다 잡음으로 덮이고 다 무기력해졌대. 그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미사일 타격을 해서 그 장비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방공 지휘 통제 체계 자체가 전쟁 초반에 이미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일단 거의 그 미군 150대는 거의 진짜 그냥 야 우리 들어간다 퍼레이드처럼 들어갔어. 그 들어가면서도 날아가면서도 그 초반에 일단 그걸 다 초반에 이제 뭐 방공망 이거를 다 파괴를 시켰대. 전자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호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던져가지고 쏴버리고. 근데 그것도 말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나는 거기에도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했다기보다는 많은 언론사와 전문가들이 이제 추측을 해낸 거잖아. 근데 나는 그 추측 중에서 난 진짜 믿음이 가는 추측 중에 한 게 이것도 있다고 봐. 진짜 그냥 그 레이더망 관리하는 애들이 다 매수돼서 미군 쪽에서 야 이제 우리 쳐들어가니까 야 레이더망 꺼 하니까 야 레이더망 신호 다 꺼 이러면서 그런 부패한 정권은 그 밑에 사람들도 다 부패하거든. 위에만 부패할 것 같아? 야 마두로 통장에 2억 달러 있대. 야 우리도 뭐 해먹어야지. 우리 뭐 해먹을 거 없어? 해먹을 거 다 해먹었으니까 베네수엘라 경제 폭망하고 해먹을 게 없잖아. 해먹을 거 없나?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우리 쳐들어갈 건데 레이더망 꺼. 그럼 얼마 줄게? 콜 개콜. 야 대통령이 나라 다 말아먹고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도 한몫 챙겨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보호해봤자 뭐해. 차라리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자. 야 우리 그거 돈 받고 레이더 끄자. 난 이 가능성 100% 이상이라고 봅니다. 난 정말 이거 되게 현실성 있다고 봐요. 위에가 해먹으면 밑에도 똑같이 해먹어요. 부패 사회가 그래. 부패 사회는 그런 공산주의 체계에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장비들이 그리고 그런 전투 인력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전술, 훈련, 지휘 체계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 최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이란 공습, 수없이도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중국이랑 뭐 러시아가 아무리 뭐 지들 뭐 장비가 뭐 얼마나 좋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해도 기술력으로도 일단 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해.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부정부패. 베네수엘라의 정부는 너무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매수됐어. 나중에는 정말 진짜 마두로 주위에 다 미국 그쪽 간첩들밖에 없었고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뭐 진짜 마지막 한 달에는 거의 진짜 거의 무슨 뭐 그 뭐냐 심즈 게임처럼 투명하게 투명 인간이었대. 거의 투명 인간이 안 보여서 투명 인간이 아니라 너무 투명하게 다 보여서 투명하게 보고 있었대 마지막 한 달에.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그렇게 마두로를 싫어하느냐. 대륙남 마두로 잡혀간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마두로를 싫어하느냐. 마두로가 민심을 어떻게 잃었는지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마두로가 어떻게 민심을 잃었고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었냐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최대급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라카스는 남미의 마이애미로 불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베네수엘라는 탑 10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이 미국 플로리다나 뭐 미국의 뉴욕 뭐 이쪽으로 쇼핑 휴양을 갈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네수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1999년에 차베스라는 사람이 집권을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모든 외국 자본들을 다 국유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외국 자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자본들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GDP도 높아지면서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다 지들이 국유화 시키겠다고 외국 자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쫓아낸 게 미국의 석유 회사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국유화 시키고 토지 기업들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중국이 코로나 때 한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돼요. 중국 끝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아주 진짜 1000%, 20,000% 믿습니다. 중국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코로나 때부터.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를 다 잘라버리고 전문가 필요 없다. 무조건 충성파. 내 말만 듣는 충성파 인사로 다 꽂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석유 수입으로 복지를 뿌리면서 민심을 샀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초반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뺐고 그냥 원래 있던 돈들 국민들한테 뿌려주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역시 우리 차베스 대통령 최고. 그거 오래 안 간다니까. 결국 경제는 망하고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그 나라의 돈은 휴지값이 돼요. 왜 차베스는 그걸 몰랐을까? 그 베네수엘라 참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죠? 그러면서 민시를 샀지만 초반에는 그 고유가에만 의존해. 고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초반에는 그게 버텼지만 나중에는 석유 외의 산업이 붕괴를 합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외자들은 다 나가버렸죠. 나라가 이딴 식으로 운영하는데 외자들 있을 리가 있나? 중국에서도 외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한국 외자들 다 도망쳐 나왔잖아. 다 정리하고. 근데 요번에 왜 또 간 거야? 한국 기업 총수를 중국에 왜 간 거야 도대체? 또 털리려고? 거기서 또 회사 차려다가 또 털리게? 그러면서 석유 생산량도 투자 부족과 그 다음에 전문성 부족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헌법 개정, 지 마음대로 개정하고 임기 연장, 연임 제한 폐지, 사법, 성관위, 군 장악하고 반대파 탄압하고 언론 폐쇄하고 집거 만들고 독재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독재 국가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로 살아가다가 2013년에 차베스 사망 이후 마두로가 집권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두로는요 차베스 운전기사 출신이에요. 그런 애가 이제 집권한 후에 그 직후 유가 폭락, 2014년에 100달러대다가 2016년대에 그때 3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재정이 무너집니다. 재정이 무너지자 마두로는 뭘 알아? 모르잖아. 왜? 돈 부족해? 돈 더 찍어. 경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2016년에 인플레이션 254%, 2017년에 인플레이션 863%,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2019년 여러분들 그 유명한 1000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휴지가 된 거예요. 돈을 한 트럭을 가져와도 사과 한 개를 못 사.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생필품은 품귀, 의료 붕괴,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했고 치안은 여러분들 경제가 그렇게 망하잖아요. 치안은 폭망합니다. 한동안 거기 무슨 범죄율 얼마나 상승해가지고 막 하루에 몇 명까지 죽고 그런 기사들, 베네수엘라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셨죠? 지금도 찾아봐요. 다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들 중에 70%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체중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굶는 거 그거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못 버티고 먹죠. 근데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거 그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베네수엘라 국민의 70% 이상이 겪었다는 거예요. 식량 부족으로 체중 감소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만 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 각각 나라로 이렇게 퍼졌는데 요번에 마두로 잡히고 나서 모든 그 주변국들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환호하고 있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그 주변으로 도망간 모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다 축제예요, 지금. 그리고 2015년에는 이 마두로가 또 어떤 짓을 했느냐. 2015년에 야당이 의회 선거에 승리하자 의회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재헌의회로 우회를 하고 야권 출마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2019년에는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하면서 미국을 포함 50여 개국이 인정을 했는데 두 정부의 기괴한 상황이 장기화됩니다. 마두로는 그때 군과 비밀 경찰로 권력을 유지하며 군 수뇌부에서 석유 이익 배분, 밀수, 암시장 방조, 정치범 수천 명 고문, 강제 실종시키고 초법적 처형 같은 인권 침해까지 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자 미국 제재를 버티려고 중국, 러시아, 이란에 기대면서 중국은 총 800억 달러 추정 이거를 제공을 했고 담보는 석유, 러시아는 군사고문, 이란은 정유기술 지원. 그러나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주권은 잠식되죠. 그 나라는 이제 그 나라 께가 아니야. 중국이 막 주물릴 수도 있고 우리 800억 달러 빌려줬잖아. 이 항구 우리가 운영할게. 이 공항 우리가 운영할게. 이 인프라 우리가 깔게. 주권이 잠식되고 자원이 저당 잡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선관위와 함께 선거 조작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작년 7월 대선에서도 후보 곤잘레스가 여론조사에서 60% 넘게 이겼다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선관위는 마두로 승리를 선언하면서 개표 공개 거부.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저 새끼 수배 때려가지고 계속 고립시키고 그 주위에다가 불신을 가득 키웠죠. 현상금이 점점 높아지면서 마두로도 주변에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쿠바의 용병들 고용해가지고 자기 보디가드하고, 그러다가 1년 전부터 미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화처럼 기획을 하고 마두로가 있는 벙커를 1대1 모델로 미국에 만들어가지고 특수 요원들이 거기서 월 4회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45초 만에 컷.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 정권은 끝이 납니다. 처음에 베네수엘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네수엘라에 그 부통령이 있더라. 뭐 까무잡잡한 게 생긴 여자 있던데. 부통령이 처음에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다. 돌려달라. 이러다가 하루 만에 미국한테 협조하겠다. 네, 주위 사람들은 많아져. 그 부통령이라는 여자는 그냥 명품을 밝히는 무슨 암컷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걔도 별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부통령은 이렇게 협조하기로 했고 우리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잘 꾸려 나갈 거다. 그러니까 바로 반박했잖아. 우리 대통령 마두로뿐이다. 뭔 소리냐. 부통령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그렇게 나오면 닌 더 센 거 당할 수도 있는데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런 게 독재 정권입니다. 그냥 윗머리부터 아래까지 그냥 다 같이 해먹어. 이 부통령도 원래는 해먹던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두로 이랬었지. 마두로 이제 잡혀갖고 미국이 아마 얘기했을 거야. 마두로는 아마 다시는 그 나라로 돌아가서 대통령을 할 일이 없을 거야. 너 어떡할래? 부통령도 지도 계속 해먹으려면 주인 잘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마 당분간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거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새로운 주야. 새로운 주인데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반응은 어때? 환영한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했는데 미군의 정의 구현을 환영한다라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 국민분들 축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세계에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방송인이면 이때 베네수엘라 가야 돼. 진짜 나 여행 유튜버다. 지금이야. 조회수 폭발이야 이거. 지금이야. 내가 한 몇 년만 젊었어도 이미 간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요? 왜 방송을 안 해? 빨리 방송 켜봐. 나 그 현지 모습 너무 보고 싶어. 지금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모습들, 이게 누가 봤을 때 나라 잃은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주권을 되찾은 사람들 느낌이지.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일단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돼.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면 마두로처럼 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 그럼 나라 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지. 양질의 일자리.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그럼 투자를 해야지. 그 좋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만으로 되나? 아니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해야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그럼 그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사가 한국으로 투자하게끔 하려면 사업하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법인세도 좀 어느 정도 낮춰주고 편의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고용하면, 한국인들을 고용하면 얼마나 이런 혜택까지 주겠다, 이런 것까지 하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어.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한국에서 또 수익을 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떼가야지. 그걸로 취국하고
나라 이렇게 세우면서 또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이 선순환. 최근에 그걸 제일 잘한 곳이 유럽으로 따지면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가 거의 진짜 세계의 대기업들이 수많은 대기업들이 유럽 진출한 데 있어서 본거지, 본진을 차리는 곳이 아일랜드야. 왜 아일랜드겠어? 정말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요.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일랜드를 막 털어갔나? 아니야. 아일랜드는 더 부유해졌어. 독일이 아일랜드가 질투난다 할 정도로 아일랜드는 잘 됐어요. 이게 중국 무슨 그 레이더래. 스텔스기 다 그냥 몇백 킬로 안에서 락온 할 수 있는 그 레이더래 이게. 막 중국에서 이건 뭐 대서특필 했었어. 중국의 전문가들. 나 이 전문가들이 진짜 이것도 보여줄까? 맨날 페이퍼 타이거. 미국은 페이퍼 타이거라 라면서 이렇게 막 중국, 대만 전문가들, 친중파들 미국을 맨날 비웃었어. 하는 얘기가 뭐 베네수엘라 친다며 언제 칠 거야? 야 뭐 절대 못 치지. 뭐 미국이 언제적 미국이라고. 종이 호랑이지. 봐봐 얘도 무슨 전문가라는 애야. 한 얘기가 라오메이 간다 웨이네 르라마. 야 미국이 베네수엘라 칠 수 있어? 얘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전문가예요. 그럼 빨리 치라니까. 쳐봐. 是超级大国嘛？不是超级大国嘛？야 슈퍼 강국이라며. 슈퍼 강국이라며. 说话不算数呢。 말했는데 말했으면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再给老美1个月，他也 미국한테 한 달만 더 줘볼게. 不敢动手。 한 달을 줘도 절대 못 쳐. 以特朗普 전문가들 다 중국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이야. 얘도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전문가들이야. 뭐 한 얘기가 트럼프의 성격상 절대 베네수엘라 못 쳐. 特朗普的为人、性格以及目前的态势来看， 다 알아. 야, 지 전문가야. 트럼프 너무 잘 알아. 更不愿意来竞争。 트럼프는 절대 베네수엘라를 칠 생각도 없고 쳐봤자 손해니까 트럼프 절대 베네수엘라 못 쳐. 지가 다 알아. 야, 졸라 전문가야. 세상 일 지가 다 알아. 攻委瑞让，美军的训练根本就是一个空的。 어우 씨. 미군들의 훈련 그거는 그냥 비어 있는 거야. 공허해. 그리고 심지어 이게 더 충격적이야. 이런 어린이용 세뇌 컨텐츠도 있다니까. 一个博弈的焦点就是美国的后花园委内瑞拉，它可不是我们普通的合作伙伴。 미국의 뒷정원에 있는 뒷마당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이랑은 정말 혈맹이라니까. 애기를 뭐 이렇게 교육시키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它是我们中国6个全天候战略。 이거全天候战略.全天候가 뭐냐면 24시간 대기. 그냥 24시간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붙어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그 뜻은 즉 중국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면 중국한테 이런 혈맹이 6개가 있대. 전 세계에. 그중에 뭐 한 개는 러시아겠고 뭐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어. 그중에 한 개가 베네수엘라였대. 근데 이런 동맹은 베네수엘라 전시 상황이 됐다. 바로 집어 나가야 돼. 중국 뭐 했죠? 伙伴关系之一。都快半年了，美国为什么还是不敢真打？ 야, 이 애가 이 질문을 해. 엄마, 반년이 됐는데 왜 미국은 아직 베네수엘라를 못 데리고 있어? 중국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졸라 불쌍해요, 진짜. 애들이 뭔 죄야? 어릴 때부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사상 받으면서 빨간 넥타이 메고 그렇게 자라나니까 얘네들이 졸라 불쌍해. 这正是关键所在。美国不 이게 관건인데 미국은 절대 베네수엘라를 칠 수가 없어. 그 원인은 세 개가 있단다. 와, 이걸 교육 자료라고 만들어놨어. 所以那些军舰只是吓唬人的。 本质就 그러니까 是 또 尝试 애가 물어봐. 그래서 미국이 그런 군함들은 그냥 사람들 놀래키는 용이야? 武力恐吓和政治 맞아. 그거는 무력으로 그냥 놀래켜 주려는 거야. 表演。 정치적인 쇼야. 대본으로 짠 거지. 대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지. 이런 거를 찍는 얘네들도 불쌍하고 이걸 보고 있는 애들도 불쌍하다 진짜. 委内瑞拉的命运已经和我们中国深深的绑定在一起了。没错，委内瑞拉 여기 이 얘기 나오네. 그럼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중국이랑 이제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 중국이랑 베네수엘라는 함께 묶여 있는 거야. 마도로 체포되는 순간 그 묶여 있는 끈 풀었나 봐. 쓱 풀었나 봐. 셀카 하나 찍고 있고. 셀카 좋더라 야. 시진핑 웃는 모습 보기 좋았어. 미국이 빨리빨리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다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북한 빨리 북한 쉽잖아. 야 베네수엘라보다 내가 봤을 땐 북한이 쉬울 것 같아. 김정은이 이렇게 쓱 뽑아가지고 꺼내오는 거 와 45초? 더 쉬울 것 같아. 김정은 빨리 끝내고 거기 뭐 콜롬비아 다 좋은데 아시아도 빨리 와가지고 뭐 김정은이나 뭐 푸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화끈하게 바로 그냥 심장으로 시진핑 거기 공산주의 거기 와해시켜버리잖아. 그 주위에 다 와해돼. 여러분들 지금 중국 거기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뭐 주위에 누가 버틸 수 있겠어. 이란은 이미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중국이랑 러시아 힘 못 써주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뭐 간당간당 하고 있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악의 축이야 진짜.